네,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한 폐렴, 한국인 첫 환자, 전 세계 공포 확산.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두 번째 국내 환자가 나왔다. 지난번 중국 국적의 확진자 A씨에 이어 국내에서 한국인 환자로는 처음 발생해 주목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긴급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설 연휴 기간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한 폐렴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이 병이 후베이성을 넘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자 중국 당국이 도시 봉쇄에 나섰다. 미국, 일본에서도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4일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확진자 B씨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19일께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능동 감시를 받았다. 그는 지난 23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됐다. 질본은 해당 환자가 우한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 검역 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충실히 작성했으며 귀국 후 능동 감시 중에도 보건소 지시에 잘 협조했다며 24일 오전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24일 추가 확인된 확진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2명이며 그 외 23일 추가된 4명을 포함한 조사 대상 유증상자, 우한 방문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자 25명 전원은 현재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 해제됐다. 중국 정부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에서 대중교통을 전면 중단시킨 데 이어 24일부터 후베이성의 황강시, 어저우시, 츠비시, 첸장시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단행했다. 춘제, 중국의 설 연휴 기간 중에 대중들이 모이는 퍼레이드 행사도 다수 취소됐다. 피해가 가장 큰 후베이성은 춘제 이후에도 당분간 초중고교 개학을 무기 연기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4일 우한 폐렴 확진자가 중국과 중화권 등을 합해 860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6명은 이미 사망했고 중증 환자도 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전날 오후 확진자 616명, 사망자 17명이라고 발표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확진자 수는 240명, 사망자도 8명이나 늘었다. 후베이성을 포함해 이미 13개 성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해 질병이 전국화되고 있는 데다 후베이성 밖에서도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방위비 지원 땐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무급 휴직. 미국 정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몇 주 안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3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SMA 타결이 지연될 경우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휴직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전국 각지의 미군 부대에 소속된 한국인 근로자는 약 1만 2천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임금은 미군 기지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과 함께 기존 SM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 3대 항목에 해당된다.
한국 정부가 합의된 비율만큼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새로운 SMA가 3월 말까지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상 60일 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증액 압박을 위한 새로운 협상 카드는 아니지만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부담을 미 측이 일종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기고문에서 한국 측 분담금은 대부분 한국의 지역경제로 돌아간다고 주장한 것도 근로자 임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미국 협상단은 미국의 임시순환 배치 등에 따른 공동부담을 요구하는 한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비용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호르메즈 해협 복잡 파병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은 분담금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들이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 서울과 워싱턴 등을 오가며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다. 국내 일각에서는 총액 기준으로 한 자릿수 인상률로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미 국무부는 최근 상호 수용한 합의를 위해 차이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 차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 VOA 인터뷰에서 SMA의 계약 기간을 1년 단위가 아닌 단연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 단위 계약은 주한미군을 기원하는 구조에 상당한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민간인 고용이나 건설 프로젝트 등은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 측이 이번에도 분담금 인상률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 계약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지구 종말 시계 행사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리고 한국이 그들을 뭐든 도울 준비가 돼 있을 때 북한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수긍할 만한 역할을 할 경우 자연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하노이 회담 결렬 작년 가장 아쉬운 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가장 아쉬웠던 일로 미국 하노이 회담 결렬을 꼽았다. 아들로서 작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24일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12분간 전화로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문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축하를 들으니 쑥스럽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축하를 받으니 한 해가 술술 잘 풀릴 것 같다며 김청한 씨의 노래 너의 의미를 신청했다. 지난해 가장 안타깝거나 아쉬웠던 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특히 아쉬웠던 건 북미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며 특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이 무엇보다 아쉬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었더라면 한반도 평화도 남북 협력도 크게 앞당길 수 있었다며 명절이면 고향과 가족을 더 그리워하는 이상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4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이모님과 만나는데 그게 평생 최고 효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살아생전 어머니를 고향에 모시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2020년 설 계획에 대해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성묘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계획이라며 어머니가 안 계신 설을 처음 맞게 됐는데 엄마 정말 사랑해요 라는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명절에도 바쁘게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 편안한 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덕담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